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놀랍게도 민주당에서도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 전당대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 지금 뭐 순회를 하면서 뭐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좋게 한 15%, 20% 차이가 나도 이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80%, 90%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재명 혼자서 90% 이상을 득표하고 앉아 있으니까 뭔 놈의 이변도 없을 것이고 뭔 놈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조선노동당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주의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그나마 이제 그 토론 기간 동안에 약간 좀 유의미한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김두관 후보 측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두관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체제 전에 김두관이 주장했던 거를 들어보면은 완전히 그냥 어디 뭐 나사나 빠진 사람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김두관이 비판하고 있는 거를 들어보니 김두관도 어땠던 거예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사람인 거죠. 이거는 민주당 전체적으로 반성해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 밑에서 그리고 또 이재명 밑에서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한 3, 40% 정도는 완전히 마팅이 간 것 같고 60%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도 뭐 하는 거겠어요? 이재명에게 비를 맞춰주고 있는 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한테 팽 당했을 때야 비로소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재명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 내용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의 김두관 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수진이가 있었죠. 이수진이가 처음에는 이거 뭐 술 마시고 온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뭐 횡설수설하고 막 희한한 얘기만 했었는데 딱 그냥 이재명한테 팽당하고 난 뒤에 공천 컷오프 딱 되고 난 뒤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비판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막 날선, 얼마나 그 날카로웠고 폐부를 막 찌르는 그런 비판들이었습니까? 김두관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이제서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즉에 그렇게 하지 그랬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라 그래서 개딸화가 돼 있는 민주당에 무슨 그 메시지가 있겠어요? JTBC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이재명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뭐였냐면은 제일 이제 그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 최대 실현의 시기가 언제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냐? 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겪는 시련도 참 많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는데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 어떻게 짧은 문장 한 문장조차도 거짓말로 얘기를 할까? 험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겪는 시련이 많았습니까? 그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살아왔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뭐 어머니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이고 가족들이 욕보이는 것이고 라고 얘기해 보니까 일단 뭐 가족도 욕보이는 거야 뭐 이재명 대표의 주특기긴 하니까 뭐 약간 성립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환경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살아왔던 그 환경보다 훨씬 더 힘든 환경, 훨씬 더 나쁜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99%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도대체 막 형수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누가 도대체 막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범죄 혐의를 갖다가 싹 다 긁어 모은 이런 짓거리를 누가 하냐고요. 그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입이 삐뚤어져 있다라고 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지금이 왜 가장 힘든 시기냐라는 거냐.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과거 독재 정권들은 정치적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했는데 그게 여의찮으면은 가택연금을 하기도 했다.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야 이재명이가 진짜 입이 삐뚤어지긴 삐뚤어졌나 보다. 말을 어떻게 저렇게 희한하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감옥에 보내거나 뭐 이거는 뭐 그렇다라고 쳐도 상대방을 뭔가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죽여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요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정치인 중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드럼통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태평양의 드럼통 뭐 이런 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정치인이 떠오르세요? 당연히 뭐 대부분 다 이재명 대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저만 그런가요? 거기에다가 또 자기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법정에 갇히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갇히게 생긴 거죠. 구속되게 생기신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3번에서 4번 정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번에서 4번 정도 재판을 받고 있고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도 집중 심리를 하게 된다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재판하게 되면 주 5일 재판을 받으러 가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평일 5일 내내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 기네스에 빨리 연락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정치인 중에 신기록 아니겠어요?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사람은 없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전체에 어떤 사람이 야당 대표로서 압도적인 다수당으로서 그렇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 그 야당 대표가 주 5일 내내 재판을 받으러 간다라는 거. 그것도 무슨 뭐 민주화를 위한 어떤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 개인 비리로 주 5일 동안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경우가 어디 있겠냐고요. 헌정사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이재명 같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게 그게 법정의 문제입니까? 사법부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기 본인 스스로의 문제인 거죠. 지가 범죄 혐의가 그렇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기소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보기에도 재판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지금 이재명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이딴 식으로 표현합니다. 살다가 저는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아니 정치인 가운데 재판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받는 경우도 사실 우리가 이재명 체제 전에는 보기 힘들었죠. 장관급이 됐거나 차관급이 됐거나 뭔가 기소만 되더라도 죄송했습니다. 국민 여러분한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야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사퇴하는 거. 그게 적어도 지금의 민주당 전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프라이드로 삼았던 모습 아니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노회찬도 마찬가지였던 거 아니에요?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기소가 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도저히 그게 치욕스러워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 그게 그나마 대한민국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프라이드로 삼고 있었던 거 아니었냐고요. 근데 이 인간은 지금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쥐뿔도 없는 겁니다. 지가 주 5일 동안, 주 4일 동안, 5일 동안 재판을 받게 된 상황,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해도 모자랄 판인데 뻔뻔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부를 겨냥해가지고 내가 법정에 지금 갇히게 생겼다 이딴 소리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이면배 뻔하죠. 신진우 부장판사가 대북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집중심리가 필요할 것인데 집중심리 하겠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이재명 측이 뭐라고 반발하겠습니까? 아니 판사님 이거 보십시오. 내가 야당 대표인데 일주일에 5일 동안 지금 법원에 간다라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당신 까부지 말아라. 내가 신진우라고 하는 사람 이름 페이스북에 한 글자만 쓰면은 당신 난리 날걸? 거의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정에 갇히게 생긴 게 아니고요. 이재명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갇히게 생긴 겁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갇히게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로 봤을 때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겠다라는 거를. 참 진짜 이게 다 기가 막힌 토론에서 장면들이 있었는데 김두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일극 체제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를 들었어요. 피켓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최고위원 후보 8명이 경선을 하는데 듣기 민망스러운 이재명 엄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다였죠. 비틀어 보면 이재명 중심의 일극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 일극화, 개딸 일극화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재명이 뭐라고 반박했는지 아십니까? 일극이라고 하는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체제라고 하는 말은 틀린 것일 수 있다. 체제가 아닌 다양한 국민과 민주당원의 선택이다. 바로 그거를 이재명 대표님 우리가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히로 시작하는 그 독일에 있던 사람 그리고 또 조선노동당에 있는 누구 이런 어떤 독재자 같은 사람들이 그냥 독재를 해가지고 독재를 했던 게 아니거든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은 뭐였던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됐습니다. 다수가 선택을 했냐? 그게 99%가 선택을 했냐? 100% 가까이 선택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99%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1 더하기 1이 3이다라고 99%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99%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2가 아니라 3으로 점철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체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국민과 민주당원의 선택이라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개딸들의 선택 아닙니까? 민주당원이 개딸인 것이니까. 어디 거기 다양성이 있고 어디 거기 다양한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다양하게 생겨먹은 개딸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지금의 이재명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고 개딸화가 돼 있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정리한다라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사법적인 질서로서 이재명을 정리하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의 운명을 지금 어느 정도는 직감을 했습니다. 갇히게 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함부로 나오는 표현이 아닐 거거든요. 지금은 이재명이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법정에라고 하는 세 글자는 사라지고 갇히게 생겼다. 아니 갇혔다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랑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바로 서는 날이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